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빗장이 풀리고 하늘길이 다시 활짝 열리면서 지방 의회들의 해외 연수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수 일정이나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유명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져 있어서 공무 출장이란 말이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름이 깊은 상황이다 보니 외유성 해외 연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첫 소식 김세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5일부터 12일간 호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아산시의회 의원 등 4명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목적은 선진국 문화관광복지 분야 제도와 정책 연구인데 정작 올린 사진은 관광지 관람이나 명소 촬영이 대부분이고 보고서도 감상문에 가깝습니다. 당초 기대한 전문가 면담이나 자료 수집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에 일정 내내 캠핑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1,800만 원의 혈세가 외유성 해외 연수에 사용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엔 다음 주 출발 예정인 의원 10명과 사무처 직원 6명 등 메머드급으로 꾸린 유럽 출장 일정입니다. 12일간 독일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으로 로마, 밀라노, 피렌체, 취리히 등 유명 관광도시입니다. 견학은 하루 한 군데에 그치고 문화와 친환경, 복지분야 연구 목적인데 건설과 행정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출장 명분이 더 옹색합니다. 아예 외유성 해외 연수를 작정한 듯 여행사에게 일정을 맡긴 탓입니다. 견적서 이제 갖다 놓고 설명을 쭉 드리면 뭐 A 업체, B, C, D가 있으면 어느 거를 이제 선택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죠. 전체 회의를 열어서. 또 동행하는 의회 사무처 직원 6명 가운데 정책 분야 보좌 인력은 1명뿐이라 이들의 출장 목적도 불분명합니다. 유럽 출장 비용만 8,300만 원에 달합니다. 아산시 의회는 최근 아산시장을 상대로 한 천막 농성을 이유로 유럽 출장 취소를 뒤늦게 발표했지만 귀국 후 받을 따가운 눈총을 의식했음을 인정합니다. 지금처럼 보도되는 식으로 해서 간다? 시민들한테 당연히 비판을 받겠죠. 갔다 왔으면 혼났죠, 또. 갔다 왔으면 또 혼났죠. 코로나 진정 국면과 함께 새로 출범한 지방의회에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초기부터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얼룩지며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여파가 열흘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공장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고 경찰 수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복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까지 나온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피해 상황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12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화재 발생 나흘째 되는 날 아침 5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 사이 공장 한 동이 모두 탔고요. 물류창고에 있는 타이어 21만 개도 타버렸습니다. 당시 초속 3에서 5m의 북서풍 바람으로 유독물질을 머금은 연기가 인근 아파트 단지에 그대로 덮쳤고요. 수압 해수가 인근 하천과 금강으로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제2공장의 경우 다시 지어야 하는데 직원들은 언제 작업이 재개될지 향후 계획이 막막한 상태고 회사 측도 뚜렷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게 한꺼번에 불길이 번졌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사실과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이 자체 진화에 나섰다가 직원들이 이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실패하면서 이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타이어를 틀에 놓고 열과 압력을 가해서 최종 모양을 만드는 공정, 이 공정을 바로 가류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2공장 지하 1층에 있었고요. 12번째에서 14번째 생산 라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 불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화재 발생 장소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CCTV를 들여다봤는데 처음엔 연기만 피어올랐고요. 화재 신고 35분 정도 뒤에야 불꽃이 보였다고 합니다. 화재가 급속도로 번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한국타이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불을 끄고자 했습니다. 1층에서 소화전을 끌어다가 불이 발생한 지하 1층으로 뿌렸고요. 불이 감지돼 스프링클러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5분간 진화에 실패했고 결국 119에 신고했습니다. 화재를 처음 발견한 지 16분 만에야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대가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소방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화재 발생 직후 5분이 조기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인데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피해도 커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수복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늑장 대응을 하다가 화를 키웠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화재 원인을 포함해서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불이 난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지점에서의 감식과 화재 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현장 작업자와 소방 관계자 등 한국타이어 직원 12명을 상대로 이미 조사를 벌였고요. 이 과정에서 기름 찌꺼기나 타이어 찌꺼기가 쌓인 부분이 불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작업자 진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타이어를 찌고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중금속이 포함된 미세한 입자들이 배출되고 근처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게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하루 전 금산 공장에서도 피해는 적었지만 화재가 났던 점을 미뤄볼 때 경찰은 방화나 실화의 가능성도 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은 감식과 화재 조사를 포함해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까진 적어도 석 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민들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2014년에 발생한 그 대형 화재를 포함해서 이제 잊을만 하면 이런 대형 화재가 터지다 보니까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질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이 대전 공장을 이전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불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산이 있는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면 이번엔 바로 인근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유독물질이 다량 함유된 연기가 그대로 아파트에 노출됐습니다. 어제 주민 100여 명이 공장 앞으로 몰려가서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한국타이어가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토로했고 반복된 화재에 이젠 지쳤다면서 공장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 변호사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 중이니까 피해 주민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화재 원인이 좀 밝혀지고 또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복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대중화된 유럽의 해양 치유 산업은 관광 산업과도 잘 연계되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얻기 위해 바다를 찾은 사람들을 위한 호텔을 비롯해서 해초를 이용한 화장품 등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다양한 해양, 농업 자원을 가진 태안 등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도 관련 산업 개발 붐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서양에 접한 프랑스 작은 도시 생말로. 오랜 역사의 이 해양 치유센터 겸 호텔은 지친 심신을 치유하려는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의사 처방전을 들고 와 맞춤 치료를 받았지만 빼어난 경치가 알려지면서 이제 휴양객이 더 많아졌습니다. Puis les marées ici, la marée qui bouge, qui monte et qui descend, permet vraiment de passer un moment très agréable. Donc ici, 80% de nos clients viennent pour du repos et 20% viennent pour des problématiques plus spécifiques. 이곳 해양치유센터에서는 455개의 개인 치료실과 100개의 치료욕실, 6개의 수영장에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쿠아토닉풀이라는 아주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미로처럼 생긴 이 풀에서는 각자 독특한 기능을 가진 마사지를 제공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0여 개 나라에 수출한 아쿠아토닉풀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호텔은 물론 생말로 일대에는 마음의 휴식을 찾는 도시민까지 몰려 프랑스 북부 지역의 최고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 해수와 해초를 소재로 한 화장품을 개발해 프랑스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So our background is definitely thalassotherapy. So we are coming from the treatment, we are coming from the sea. So we say beauty is born from the sea. So each ingredient of our cosmetics has got marine ingredients.
태안군은 생말로 테라피 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프랑스의 성공 노하우를 태안군에 접목시키기로 했습니다. 내년 국내 최초로 해양 치유센터를 여는 태안군은 해송과 갯벌 같은 자연환경이 뛰어나며 특히 수천 년간 식물이 퇴적해 만들어진 피트 같은 독특한 천연 자원이 풍부한 게 강점으로 꼽힙니다. 또 2026년은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까지 열릴 예정이어서 태안은 농업과 바다를 아우르는 치유 산업의 메카로 등극할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양 치유뿐만이 아니고 농업 치유 그리고 숲 치유, 융복합 치유가 되어야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태안군이 천혜의 바다 자원을 바탕으로 치유와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불법 콜 중계기 심박스를 탐지해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막는 원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김용대 교수팀에 따르면 심박스는 인터넷 전화 070을 010 번호로 뜨도록 하는 장비로 현재까지는 사전에 심박스 탐지가 어려웠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기술로 전화가 올 때 어떤 번호가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것인지, 심박스가 변조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 걸러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법적인 목적의 심박스만 사전에 등록하면 미등록 심박스를 적발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한화이글스가 올 시즌 시범 경기에서 선두권을 달리며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 팀 타율 1위를 자랑하는 화끈한 공격력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인데요. 시범 경기부터 야구장을 찾은 팬들도 독수리 군단의 화려한 비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8회 말 김태현의 기습적인 홈스틸로 동점을 만들자 관중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대전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SSG와의 시범 경기. 평일 낮임에도 내야 관중석엔 하나를 응원하는 7,800명의 관중들로 붐빕니다. 시범 경기에서 좋은 성적이 이어지자 주말엔 5,000명 이상, 평일엔 1,000명 가까운 야구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 응원하기 위해서 천안에서 아르바이트 빼고 오게 되었습니다. 시범 경기 성적도 그렇고 선수들도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작년보다는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화이글스 파이팅! 시범 경기 반환점을 돈 한화이글스는 5승 1무 2패, 리그 3위로 지난해 꼴찌에서 환골 탈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타선의 폭발력. 올겨울 영입한 최은성과 오그레디가 노시환과 함께 중심 타선을 이루며 전체 경기 중 절반에서 10점 이상의 대량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시범 경기 팀 타율은 2할 8푼 1위로 리그 1위. 지난해 꼴찌였던 팀 방망이가 살아나기 시작하며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가 공격력에서 항상 장타에 대한 아쉬움이 컸는데 최은성 선수를 데려오고 또 오그레드가 합류하면서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가 많아졌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는 시범 경기인 만큼 순위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현재 성적은 달라진 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과기도 합니다. 시범 경기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한화이글스가 다음 달 시작되는 정규 시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전점 관계자 2명과 소방용역업체 직원 2명 등 관리자급 직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현대아울렛 관계자와 소방용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혐의가 중하다고 본 현대아울렛 대전지점장 등 5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반려한 바 있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기독교 복음선교회 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재판에서 정 씨 측이 신청한 5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예정된 증인신문이 무산됐습니다. 정 씨 변호사 측은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하루 만에 진행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며
증인들을 법정에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재판 시작부터 밝히지 않아 검찰 쪽에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정 씨의 과거 행적과 조력자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봤으며 다음 달 초에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직접 재판에 참석해 증언할 예정입니다.